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부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긴 시간을 공부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다양한 공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공부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험생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공부만 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동안 뒤처진 걸 만회하려고 절박한 심정에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공부 일정에 나중에는 힘들고 지쳐서 무너지게 된다. 공부를 지속성 있게 하려면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환경을 찾아야 하고 쉬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학교나 도서관 등의 장소에서는 공부만 해야 하지만 편하게 쉬거나 잠을 자는 집에서는 쉬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는 공부 스위치를 차단하고 씻거나 휴식하거나 잠을 잔다. 집이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간혹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우등생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플래너를 쓰거나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 기간이나 수행평가 기간의 경우에는 잠을 자는 방이 아닌 거실이나 탁 트인 공간 등 쉬는 분위기가 아닌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도 했다. 만일 잠을 자는 방에서 공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쉼을 위한 공간에는 침대가 있어서 언제든 누워서 쉬거나 잠을 청할 수 있다. 혹은 컴퓨터가 있다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연예인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거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례들은 공부 계획에 실패하는 학생들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많은 유혹에 빠질 바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쉬는 공간에서는 최선을 다해 쉬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은가?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이 말은 아무래도 공부와 휴식을 분리함으로써 공부할 땐 공부에 더욱 집중하고 놀고 난 후에는 다시 공부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어설프게 공부한답시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책을 붙잡고 있지만 집중력 없이 공부한다면 효율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공부가 될 것이다. 1시간 초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8시간 집중력 없이 흐리멍덩하게 공부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공부 효율이 높을까? 1시간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한 사람이 8시간 꾸역꾸역 공부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보다는 당연히 효율적인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공부하는 공간에서 집중력 있게 더 많은 시간을 늘려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학생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곳은 학교 도서관이었고 가장 공부가 안 되는 곳은 집이라 했다. 통학하려면 대중교통으로 40분이 걸리는데도 공부가 잘 되는 환경에서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공부가 잘 되는 곳은 꽉 막힌 독서실, 책상이 아니라 사방이 트여있는 도서관 형식의 공간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런 장소만 골라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집에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으므로 집은 휴식의 장소로 활용했다. 공부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푹 쉬었다. 불가피한 이유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막혀있는 책상이 아니라 부엌에 트여있는 테이블에서 공부했고 주로 몰입할 수 있는 개념 인강을 듣는 시간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학교에서 혹은 학교 도서관에서 충실하게 공부했으니 집에서는 보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하거나 푹 쉬게 되면 다음날 공부를 해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수능 만점자 작가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길래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졸리길래 복도에 나가서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어 가끔 공부가 안 되면 그렇게 장소를 바꾸어서 계속 공부했다. 공부 환경에 때때로 변화를 주어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목고에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키다리 책상에 서서 공부하거나 복도 사물함 위 혹은 창틀에서
쉬는 시간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졸음도 깨고 주의도 환기되어 공부에 지친 마음을 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 환경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진다. 반면 방에서만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지쳐서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구경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보면 그런 의문들은 잘 떠오르지 않고 공부가 더 잘 될 것이다. 가끔 한 번씩 공부하는 장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해보면 좋다. 이는 시험을 볼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시험장에서 맞은편 사람이 다리를 떤다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거나 하면 멘탈이 무너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때 시끄러운 장소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난 이것보다 더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공부해 봤으니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소를 옮겨가며 공부하는 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졸음을 깰 수도 있고, 주의를 환기해서 지루함을 벗어날 수도 있고, 장소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새롭게 경험하는 시험장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 때로는 장소나 공간을 바꿔가며 공부해 보길 바란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학생은 시험장은 독서실이 아닌 학교라는 점을 깨닫고 학교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책상, 의자, 환경 모두가 시험장이랑 가장 똑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자 했고, 방학, 주말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심지어 시험을 앞두고는 생활습관도 수능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했다. 국어 시험 시작 시간대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시험 시작 시간대에는 수학 공부를 했다. 평소에는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 간다고 몸이 갑자기 수능 시험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고3 수능 200일 즈음부터는 자신의 모든 생활 리듬을 수능 시험장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시험장과 가장 비슷한 환경인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공부할 때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 전략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이 부분까지 고려했고 성공적으로 공부도 입시도 해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한 자라도 철저하게 준비한 자에게는 밀린다. 약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꼼꼼한 전략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소나 공간과 같은 사소한 것도 챙길 정도라면 공부도 그만큼 세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공부가 잘 되는 장소와 환경에서 학습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